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HLB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메지온, 레고캔바이오 등 바이오 유망주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일요일 저희가 청담동 리베로트에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좌석이 모자라서 좌석 채우냐고 고생들 했고요. 어제 오신 분들의 상당 부분이 또 HLB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실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오나 했더니 저희 그 바이오 제약 담당이죠. 박태준 부회장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방송 이름이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주식공장장 TV. 제가 이제 그 세력가치 논리 혹은 이제 파동 논리를 통해서 목표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그 HLB에 대한 논리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박태준 부회장께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식공장장 TV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HLB가 갖고 있는 핵심 어떤 그 가치 혹은 본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2013년도 이후 2013년도 14년도서부터 당시에 이제 셀티론을 이제 많이 저희가 추천했죠.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해 드렸는데 그때 사실 그 셀티론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식회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가졌던 건 뭐냐면 당시 그 셀티론에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그 테마섹이라는 데가 있어요. 테마섹에서 약 한 2천억 정도 출자를 했고 그 다음에 JP모건 계열이 원 에쿼티 파트너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2천억 정도 출자를 했어요. 걔네들이 그 정도 출자할 정도, 특히 이제 테마섹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우리보다 더 금융이 발달된 나라거든요. 테마섹 정도에서 투자를 했다면은 걔네들이 보통 이제 뭐 변호사들, 회계사들 뭐 수십 명이 한 6개월 정도를 뒤진대요. 그러니까 셀티론이 분식회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죠. HLB도 역시 그러한 유사한 논리로 우리가 접근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뭐 크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종양학회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큰 종양학회. 하나는 이제 에스머라고 해서 유럽 종양학회고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나 있는데요. 아스코라고 하죠. 아스코. 미국 종양학회가 있는데 두 군데서 이제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이 된 거죠.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죠. 그 가치라고 이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HLB의 그 대주 중에서 블랙록 자사운용이라고 있고 또 뱅가드 자사운용이 있습니다. 둘이 합해서 약 5% 갖고 있는데 블랙록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예요. 그 다음에 뱅가드 자산운용은 또 2위죠. 이런 회사들이 5% 갖고 있다는 것은 HLB의 어떤 리보세라봉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우리는 모르죠. 개인 투자가들은. 자,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네오파마하고 이제 합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네오파마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만수르라는 건 만수르. 이것도 이제 팩트로 밝혀졌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논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펼쳐보시기 바라고요. 그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먼저 목표 가격을 제시한다면 저는 40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40만 원. 그런데 당분간은 좀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뭐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논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지온이 이번 주죠. 다음 주가 되겠네요. 11월 17일 날 유대나플에 대한 그 3상 발표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 통해서 메지온 같은 경우는 11월 17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목표 가격을 한 30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뭐 그 정도 정도로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1월 17일 만약에 거래 상투 3상 발표되는 시점에서 거래 상투가 나온다면 일단은 그 전략 매도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따 또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레고캔바이오, 그 다음에 알테오젠. 레고캔바이오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편입한 종목이죠. 자, 알테오젠은 후속 주도주 중에서 1급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대표성이 있는 1급 후속 주도주라고 말씀드렸고, 기타 이제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톡색이라든가 국제약품, 이런 종목군을 한번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캔바이오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모기 확 잠겼는데 모기 좀 많이 나섰다가 어제 강연이 끝나고 회원가입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하고 소주를 또 한잔 했더니 목이 다시 잠기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담배하고 술이 아주 쥐약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제가 약속을 어긴 것 같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좀 많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방송을 8월 28일서부터 했는데 그때 그 직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주가가 하락 A파, B파, C파, 마지막 C파동 이후에 특히 이제 악재가 발생되면 악재 크기가 큰 것으로
큰 세력이 달라붙는다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베이스 물량이라고, 베이스 물량, 매집 물량이라고 그러죠. 보통 중소주 같은 경우는 자기네는 목표 매집 물량이 한 50%까지 매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을 한다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매도세가 많아진 거고, 매도세가 크면 클수록 커다란 세력이 달라붙는다고 보는 거죠. HLB 같은 경우는 4만원 전후에서 4만원 전후에서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커다란 그런 세력이 개입됐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용 물량을 통해서 주가를 띄우는 작업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분산 물량이라고 해서 주식을 매도를 하죠. 보통 이제 호재에 의해서 팔죠. 그래서 호재와 대중들의 확신에 의해서 분산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세,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이고 시세 형성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또 하나하나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매집 가격 곱하기 일반적으로 대형주는 3배, 중소형주는 5배인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10배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갑니다. HLB 같은 경우 평균 매집 단가가 44만원이라고 감안하면 4만원 곱하기 10배수 하면 한 40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파동론으로 본다면 이렇게 5파동이 나와야 돼요.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3파동, 5파동을 남겨둔 3파동에서 4파동 조정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1파동 이후에 2파동 조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 파동으로 우리가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그 HLB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요번에 리베라 호텔 강연에서도 박태준 부회장께서, 우리 그 주식 공장장께서도 우리가 셀트리온하고 비교를 많이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만든 내용이기도 하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2013년도 4월에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나왔어요. 분식회계라든가 뭐 디폴트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구간에서 뭐 말 그대로 똥물까지 다 기어 나온 거죠. 잠재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이탈했다고 보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매집을 했다는 거죠. 앞서 이제 봤던 이게 베이스 물량이죠. 그 이후에 그 가격대가 사실 2만 원대였어요. 2만 원대인데 그 이후에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8만 원대까지 급등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38만 원까지 급등했던 결정적인 근거는 이때죠, 이때. 이게 이제 우리가 결자 해지 논리입니다. 매집한 세력이 이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38만 원 고점 부근에서 주가는 어땠나요? 뭐 절대적으로 호재가 지배했죠. 이때 초기에는 악재가 많이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5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악재와 호재가 이제 겹치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뭡니까? 이 고점 부근이죠. 38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을 돌파하고 이후서부터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호재가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후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매출이 9,50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드디어 5,000억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대였죠. 그러니까 사상 최대에서 항상 주가 고점이 일치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흐름, 앞으로 이제 HLB가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자본금이 200억, 198억으로 기억하고, 198억인데, 하여튼, 198억이고, 총 발행 주식 수가 이제 4천만 주거든요. 셀트리온보다는 굉장히 가볍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땡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오타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 셀트리온이 그 이후에, 5만원 돌파 이후에 이제 38만원까지 진행되는데, 지금 화살표 표시를 한 지역 있죠?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죠.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인데 약 5개월 조정을 5개월 조정 받았는데 지금 HLB가 요 구간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따 HLB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HLB가 이 구간에 이제 접어든 거죠. 그런데 당시 이제 제가 왜 3개월 냈냐면 당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개월 조정 받았어요. 쉬어볼까요? 자, 월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월 조정받고 그 다음부터 다시 상승 전환됐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HLB가 셀트리온에 비해서 가볍죠. 그러니까 약 한 3개월 정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1월서부터 조정이 들어왔다고 보면 11월, 12월, 그 다음에 내년 1월 정도. 그러니까 한 2월 전후부터는 다시 이제 상승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3개월을 통해서 많이 흔들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 물량을 소화해 내겠죠. 그러면서 이제 1월 말 혹은 이제 2월서부터 이제 다시 상승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셀트리온이 그 5만원, 6만원대에서 이제 그 38만원까지 급등했는데 그 직전으로 차트를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죠. 자, 지금 HLB는 이제 현재입니다.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에요. 지금 월봉상 한 1개월 조정이죠. 그런데 셀티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월을 조정받았죠. 그러니까 HLB는 못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때려주기도 못 가요. 반드시 기간 조정,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빼셔야 돼요. 좀 길게 보자는 거죠. 3개월 후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빠지면 적당히, 오늘 많이 빠지면 내일 마이너스 하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반대로 우리가 따라 사면 안 된다고 그런 거죠. 참,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뭐 하여튼 계속해서 제 방송을 청취하면은 실전 투자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맞추고 못 맞추고가 아니에요. 제가 10종목 추천하면 5종목 맞추고 5종목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논리가 있는 거죠, 논리. 좋은 환경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맞추죠. 그러나 IT라든가 5는 제가 못 맞춘 거죠, 결국은. 그런데 그 논리를 보자는 거죠, 논리를. 자, 목표가 40만 원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과거에 2015년도에 고점이 4만 원대예요. 4만 원 정도. 4만 원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대량 매집, 이제, 7월 달에, 7월 초에 이제 악재가 메가토급 악재가 터졌을 때, 평균 매집 단가, 장중 고점이 한 4만 2천 원대까지 간 거로 기억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4만 원대에서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 대량 거래죠, 이 거래. 그래서 이 4만 원을 기준으로 바이오기 때문에 곱하기 10배를 하게 되면, 10배를 하게 되면 이제 40만 원까지 난다고 그런 거고요. 좀 전에 그 셀티론 같은 경우도 저희가 3만 원대가 기준가거든요. 3만 원대에서 역사 고점 돌파하고 제가 30만 원까지 간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물론 틀린 것도 있는데 셀티론 같은 경우는 잘 맞췄죠. 근데 30만 원 간다고 했는데 38만 원까지 갔죠. HLB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셀티론은 쉬운 주식이요.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신약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굉장히 클 것이고, 다시 뭐 거듭 강조를 해야 되지만, 셀티론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셀티론은 3년에 걸쳐서 올랐습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년 안에 그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고 본 거죠. 제가 그 파동론을 보면 최저점, 여기 2만 원대를 받아 그러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남은 것이고, 만약에 전체를 1파동을 한다. 1파동, 2파동, 2파동 조정이라고 보면 3파동, 4파동, 5파동까지 남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은 안전한 조정이고요. 그리고 요 고점이죠. 작년도 5월달 고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프레토 지지선이라고 하거든요.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는 안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제 그 장이 지금 3시 28분이네요.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 셀티온도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는데,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확신을 가지는 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분식만 아니라면 많이 간다. 왜냐면,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로 시밀러잖아요. 세계 최초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당연히 제가 이제 아주 강조하는 시대적 주도주 논리하고도 맞다고 보는 거죠. 자, 이때죠, 이때 악재를 위해서, 대략 2,600만 주가 나왔어요. 총 발행 주식수가 한 4천만 주 되는데, 4천만 주인데, 2,600만 주면 웬만한 세력들은 다 판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롭게 출발을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좀 뭐 등락이 좀 있지만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뭐 최악의 한 12만원 정도, 뭐 10만원 부분까지 빠져도 괜찮은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때 거래가 너무 많이, 이때, 대중들이 취해버린 거예요. 탐욕의 어떤 그 매수세가 개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 입장에서 다시 주식을 띄워야 되는데, 대중들이 왕창 갖고 있어요.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 대중들이 왕창 샀는데, 어떤 미친 세력, 어떤 바보 세력이 대중들의 평균 매수 단가 위에서 주식을 사주겠어요. 신고가를 돌파하려면 일단은 22만원, 25만원, 30만원에 사주려는 세력은 프레시한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대중들이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대중들이 다 갖고 있는데, 누가 사주겠어요? 대중 물량을 떨어내죠. 그러니까 조정이 당연히 불가피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말씀드렸죠. 이게 에스모라든가 아스코, 베스트 농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블랙록이라든가 뱅가드에서 이제 한 5% 투자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어떤 그 본질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오파마라고 이제 실제 이제 만수르가 대주주라고 하죠. 만수르하고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죠. 네오파마라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HLB는 뭐 40만 원 정도면 적정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타 이제 메지온 한번 보죠. 자, 메지온이 강세죠. 메지온은 과열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아름답게 움직인 겁니다. HLB는 15만 원에서 14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과열이 일어났어요. 개인들의 매수가 개입이 됐다고 보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럼 주식이 무거워져요. 물귀신처럼 자꾸 끄집어내려는 그런 속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HLB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과거 셀트리온이 동일 구간에서 6만 원 초반에서 5개월 조정 받았는데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무겁잖아요. HLB에 비해서. 그러니까 HLB는 3개월 정도 조정이면 랠리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메지온은 과열 신호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흐름이라면 뭐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은 우리가 이제 SC제형의 결정적인 어떤 그 강력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장 엔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두 번째인데 성능은 1위 업체보다 좋다고 그러죠. 자, HLB도 역사 역고점 돌파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9월 초에 그 알테오젠을 제가 1급 후속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등 국면 돌파죠. 주도주가 HLB와 메지온이라고 했죠. 메지온과 HLB라고 그랬어요. 그 바로 다음이 이제 알테오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알테오젠 지금은 이제 매수가 좀 오늘 조정이니까 내일 마이너스권에서는 특히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 손절매 잘하는 분, 이런 분들은 사볼만 하고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거래가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것은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을 때 그런 의미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레고캠바이오를 먼저 보도록 하죠. 레고캠바이오도 시세 초기예요. 제가 레고캠바이오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최초로 공개를 했고 조정 이틀째 그 월요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HLB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말씀드릴게요. 레고캠바이오는 핵심 논리, 핵심 가치가 뭡니까? ADC 기술이죠. 항체 약물 결합체 혹은 접합체라고 그러죠. 파이프라인이 뭐 한 15개까지 있다고 그러고 올해 흑자 전환이 확실히 된다고 보는 거죠.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여러분들. 바닥권에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에서는 좀 사볼만 했고요. 내일도 뭐 너무 따라 사지 마세요. 따라 잡으면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적당히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가 선침의 차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게 지금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레고캠바이오. 그 다음에 뭐 기타, 바이오톡스텍 볼까요? 제가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구독자 2,500분 돌파 기념으로 추천해드린다고 그랬는데, 바이오톡스텍은 제가 이제 9월 달에 8월 말에 제가 추천했어요. 8월 말에 추천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점검해봤는데 꾸준히 저점을 상회하고 있고 지금 조정은 3일째인데 뭐 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이오톡스텍은. 자, 상승 논리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RO 시장의 성장성, 그 다음에 화평법, 세 번째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죠. 세 가지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이제 국제약품. 자, 국제약품도 지금 뭐 음봉이 4일째 나오니까 사볼만 하죠.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기타 뭐 펩트론 뭐 이렇게 펩트론, ABL 바이오 오늘 바이오 전반이 셀트리온이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태고사이언스, 한울 바이오파마를 말씀 안 드렸네요. 자, 태고사이언스도 바닥이죠. 이런 데서 우리가 흥분을 하면서 크게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태고사이언스가 오른다 안 오른다를 떠나서 우리는 자꾸 올라가면 취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올라간 상태에서 취해버리면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한올 바이오파마. 자, 한올 바이오파마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때 한번 흠집이 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